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을 남기는 5가지 방법과 이미 성립한 유언을 무효로 돌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상속 문제에 관련된 상담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망인이 남긴 유언장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서부터 유언을 무효로 돌려서 온전한 상속 지분을 되찾아오기까지 여러 쟁점이 있는데요. 우선 유언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파트는 첫째가 갖고 상가는 둘째가 갖고 주택이랑 자동차는 부인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는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건 올바른 유언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1065조에는 유효한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로 딱 한정을 해두고 1066조부터 1070조까지에서는 각 유언의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 이외에는 전부 무효인데요. 유언의 종류마다 조건이 다르고 까다롭기 때문에 온전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언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 월, 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을 적어야 되고 날인 또한 직접 해야 합니다. 연, 월, 일, 주소, 성명이 전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연, 월까지는 적었는데 일만 적지 않았다. 이러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주소도 동호수까지 전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도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녹음자와 증인 한 명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야 하는 거죠.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이런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유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 결격이라는 거죠. 저는 아직 실제로 녹음에 의한 유언을 본 적은 없는데요. 보통은 녹음에 의한 유언보다는 다른 방식을 많이 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셋째, 민법 제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흔히 아시는 공증인과 법인에 가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말하면 이를 공증인이 받아 적고 증인 2명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증인의 자격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증인의 자격에 더해서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또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넷째,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밀봉 날인하고 이를 증인 2명 이상의 면전에서 제출을 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밀봉된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과는 달리 이 방법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 이를 밀봉하기 때문에 증인들이 유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째,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전 4조의 방식을 취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증인 2인 이상의 참여로 그 1인에게는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서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보통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할 때 사용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방법을 취할 수 없을 때 허용되는 다소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성립된 유언은 어떻게 그 효력을 없애는지 한번 볼까요? 유언은 상속 분쟁에서 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우리 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따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70조에 규정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유언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에서 날짜를 연월까지만 쓰거나 유언자가 쓴 글자를 증인이 고쳐서 적어준다거나 유언자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서 증인 중 한 명이 사실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거나 구수증서에서 증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하는 사유들 전부 유언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 이외에도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라는 사실도 유언 무효 사유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언 방식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식은 아무래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일 것 같습니다. 공증인과 증인 2명이 모두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말을 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 2명에게 일일이 확인을 시키는 다소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 경우는 유언 무효화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공증받은 유언조차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화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 때문에 꼭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방향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미 성립한 유언은 유언 효력 확인 청구회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유언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왜 효력이 없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유언자의 필적을 감정하기도 하고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자의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통해서 유언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유언 현장에 동석했던 증인들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효한 유언을 하는 5가지 방법과 이 유언의 효력을 뒤집는 유언 효력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만약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어떻게 나의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